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10년 후 예측이 현재의 연장선이라면 30년 후 예측은 다른 경로의 미래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적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2050년 과학의 모습을 전망했습니다. 네이처가 그린 중심축은 인공지능입니다. 옥스퍼드대 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닉 보스트롬은 2050년까지 과학 연구의 상당 부분이 인간이 아닌 초지능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반 인공지능만으로도 과학적 질문 대부분에 답할 수 있으며 초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연구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봇 실험자와 알고리즘이 결합된 불 꺼진 실험실이 24시간 작동하며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기계학습 시스템이 노벨상급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됩니다. 과학 발전의 선순환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양자과학과 우주론의 결합을 통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난제에 접근할 수 있고 초정밀 계측 기술은 핵융합 연구의 진전을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융합이 영원한 미래 기술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장애물도 분명합니다. 포퓰리즘 확산과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정치 환경은 장기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부족 역시 심각한 병목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의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시간과 건강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화성 유인 탐사가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주 방사선과 미세 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라는 생물학적 위험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 문제 역시 과학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지구공학적 해법이 시도될 수 있으나 오히려 대기를 교란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네이처는 미약한 신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많은 초소형 로봇이 하나의 물체처럼 움직이며 형태와 기능을 바꾸는 클레이트로닉스 기술은 재료과학과 의학, 로봇공학의 미래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신호로 꼽혔습니다. 외계 생명체 발견 역시 과학의 오래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까지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발견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과학적 검증에 대한 엄격함이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확답을 서두르기보다 불확실성을 아는 채 질문을 축적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태도야말로 2050년을 향한 과학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부품 산업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각도와 속도, 힘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휴머노이드 한 대에 수십 개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로봇 상용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 시장에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CES 2026에서 로봇용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센서, MLCC, 기판 등 기존의 강점을 가진 전자부품 기술을 휴머노이드 구동계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로봇 핵심 부품 내재화를 위해 액추에이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으며 다양한 휴머노이드 폼팩터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사들의 움직임도 두드러집니다.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자사 액추에이터를 적용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전동식 조향장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등에서 쌓아온 정밀 제어와 대량 양산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HL만도 역시 자동차 산업의 높은 안전 기준과 제어 기술을 로봇 분야로 확장하며 휴머노이드 시장을 새로운 성장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전문 기업들도 경쟁의 가세에 시장의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글로벌 빅테크와 휴머노이드 기업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며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고 SPG와 SBB테크 등은 경량화와 정밀도를 앞세워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 집게형 그리퍼를 적용하면 약 50개,
손가락까지 구현한 20축 핸드에는 최대 90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기술 확보는 물론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대량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액추에이터를 둘러싼 대기업과 전문업체 간 경쟁, 인수합병, 기술 융합이 이어지며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1월 14일 발표한 2025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1,9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9,920억 달러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중국 역사상 최대이자 국가별 기준 세계 최대 무역 흑자 기록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누적 흑자 1조 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벽을 넘어선 데 이어 연간 기준에서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수치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총 상품 수출액은 3조 7,7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위안화 기준으로는 6.6% 늘었는데 이는 위안화 약세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기록적인 흑자 달성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수출 규모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 약 19조 5천억 달러의 20%에 육박하며 세계 전체 상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수입액은 2조 5,800억 달러로 전년과 거의 같았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대미 교역 구조의 변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핵심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 비중을 줄이고 수출선을 전방위로 다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대미 수출은 19.5% 감소했지만 아프리카가 26%, 동남아 13%, 유럽연합 8%, 중남미가 7%씩 늘어났습니다. 한때 145%까지 치솟았던 대중 관세는 47.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국 수출업자의 이윤 한계로 꼽히는 35%를 웃돕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비중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2024년 대미 수출은 4,400억 달러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고 흑자는 2,950억 달러로 전체의 3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대미 수출이 3,500억 달러로 줄고 흑자도 2,300억 달러로 감소해 전체 흑자 내 비중이 19%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GDP 약 30조 달러 규모의 미국은 2024년 상품 교역에서 1조 2,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도 중국이 1조 2천억 달러 흑자를 이어갈 경우 미국은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연속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세계 교역 질서의 무게추가 더욱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낮 시간대에 충분한 햇빛을 받는 생활 습관이 집중력과 반응 속도 등 인지 기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실제 일상 환경에서도 빛 노출이 뇌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은 18세 이상 성인 58명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일상생활 속 빛 노출 수준과 인지 기능 변화를 함께 추적 조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손목에 빛 노출 측정기를 착용해 하루 동안 접하는 밝기의 변화를 기록했고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브라이터 타임을 통해 집중력과 반응 속도, 주의 지속 시간 등을 반복 측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낮 동안 밝고 비교적 일정한 빛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주의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반응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전에 어두운 환경에 머물렀을 때와 비교하면 낮에 밝은 빛을 충분히 받은 참가자들은 졸림이 줄어들고 집중 상태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반응 속도는 평균 7%에서 10%가량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하루 동안 밝음과 어둠이 수시로 뒤바뀌는 환경보다는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두운 조명 패턴이 비교적 분명하게 유지될수록 인지 기능이 더 좋은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불규칙한 인공 조명 환경이 뇌의 각성 수준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취침 시간이 이른 참가자들의 경우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더 또렷하게 깨어 있었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졸림을 느끼는 등 빛 변화에 대한 생리적 반응도 더 뚜렷했습니다.
반면 하루 중 몇 시인지 또는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시간대보다 빛의 질과 패턴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알투그 디디코글루 박사는 통제된 실험실이 아닌 실제 생활 환경에서도 밝은 낮의 빛과 규칙적인 빛 노출이 집중력과 반응 속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눈의 망막에 있는 감광신경절 세포, 이른바 IPRGC의 활성화에서 시작되며 이 세포는 생체 리듬과 수면, 기분,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진은 야간 인공조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기존 인식을 넘어 낮 동안에 충분한 햇빛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환경 요인인지를 보여준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